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츠입니다. 오늘은 1차원 배열 시작할 차례이죠. 총 7문제인데요. 한 4문제 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영상이 제가 100점 문제 푸는데 좀 삘이 꽂혀가지고 좀 당분간은 문제풀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또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좀 때가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풀면은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원 배열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8번 문제 최소 최대 n개의 정수가 주어진다. 이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첫째 줄에 이제 입력이죠. 정수의 개수 n개가 주어지고 둘째 줄에는 n개의 정수를 공백으로 구분해서 주어진다. 모든 정수는 마이너스 100만보다 크거나 같고 100만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이다. 자, 첫째 줄에 주어진 정수 n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공백으로 구분해 출력한다. 이거는 이제 1차원 배열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 5라는 값을 받고 배열의 크기를 5로 잡은 후에 이 숫자들을 받은 다음에 뭔가 이제 처리를 해줘야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문제의 경우에는 1차원 배열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은 코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8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퍼드 리더를 사용을 했고요. 스트링 토크나이저까지 사용을 했네요. 인티저 해갖고 첫 번째 값은 이제 n 값이었죠. 크기 이거를 이제 넘버를 하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st 해갖고 스트링 토크나이저 초기화를 해줬네요. 여기서 리드라인 받아줬고요. 자, 민값과 맥스값을 우선 0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맥스로 한 다음에 이 이후에 0일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값을 넣어놨지만 사실 민보다는 여기는 인티저 맥스 밸류 그리고 여기는 민 밸류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선 0으로 처리해도 상관없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폼은 여기서 int i는 0 하고서 넘버까지 이제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st.next 토큰으로 해갖고 값을 계속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candidate의 줄임말로 제가 can이라고 적어놓은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첫 번째일 경우, 자 우선은 0번째, 맨 처음의 경우에는 이 candidate 값을 이제 민값과 max 값에 모두 넣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max와 min으로 조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 코드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은 제가 적어놨던 대로 다시 0으로 돌려놓고서 이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ndidate이 이제 이 후보값이 민보다 작은지 그리고 작으면은 민값을 이걸로 대체하고 max 값보다 크면은 max 값을 이 candidate 값으로 대체를 해주는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1차원 배열이 아예 사용이 안 됐죠. 우선은 값 두 개를 받은 다음에 그냥 그거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주는 걸로 조치를 한 거고요. 이랬을 땐 이제 민값과 맥스 값이 이 포문을 다 돌고 닿으면 다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출력만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코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 코드는 보시면은 제가 문제를 좀 여러 개 나열을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문제 번호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제출을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제가 GitHub 레포지토리에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이 문제 번호를 지우고 그리고 패키지도 지운 다음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채점 속도가 엄청 느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보다 이 최소 최대값을 구해주는 이 값에 정수의 개수가 지금 100만 개까지 들어가는 이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지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복잡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시간 초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유의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문제 풀이가 완료가 됐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최대값입니다. 자, 최대값 문제.
9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주어질 때 이들 중 최대값을 찾고 그 최대값이 몇 번째 수인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9개의 자연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최대값은 여기 있네요. 85. 이들 중 최대값은 85고 이 값은 8번째 수이다. 했을 때 이 8번째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를 꼭 유의를 하고서 문제를 봐줘야 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갖고 이 맨 첫 번째 주어지는 수가 0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문제를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줄까지 한 줄에 하나의 자연수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100보다 작으니까 인티저 값 사용하면 되겠고, 자, 출력은 이런 식으로 우선 최대값이 나온 다음에 순서가 나오는 방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62번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매우 간결하죠. 우선 스캐너로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버퍼드 리더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은 좀 더 빠른 연산 속도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int에 result와 포지션을 해갖고 각각 0의 값을 넣어서 초기화를 해준 상태이고요. 폼은 해갖고 총 9개의 자연수가 들어온다 했으니까 0부터 9로 우선 값을 받고요. int number 해갖고 우선 이 값을 하나씩 받을 때마다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 if문을 통해서. 자, result number가 result보다 크냐 했을 때 result 값을 대체를 해주고 포지션에는 i 플러스 1을 해준다. 왜냐하면 저희는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포문을 다 돌고 나오면은 이 result 값과 포지션 값이 각각 정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프린트 라인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따로 제출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숫자의 개수입니다. 3개의 자연수 A, B, C가 주어질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계산한 결과에 0부터 9까지 각각의 숫자가 몇 번씩 쓰였는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150, 266, 427 하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계산한 결과에는 0번이 3, 1이 1번, 3이 2번, 7이 2번 쓰였다. 이런 거를 이제 출력을 하라고 하네요. 자, 출력 값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결과에 0이 몇 번 쓰였는지 출력하고 두 번째 줄부터 10번째까지 해갖고 0, 1, 2, 3, 4, 5, 6, 7, 8, 9 해갖고 각각 인덱스에 몇 번씩 쓰였는지를 출력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처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문제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캐너로 값을 받았죠. A, B, C로 각각 스캐너로 값을 받았고요. A, B, C 해갖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점, 저희가 이 곱한 값 자체를 숫자로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텍스트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는 편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값을 하나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여기서 왜 long으로 처리를 했냐면 이제 여기서 나온 이 값 자체가 이 A하고 B 곱하고 C를 곱한 이 값 자체가 인티저 값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은 이렇게 출력을 롱 타입으로 조정을 해준 거고요. 자, 스트링 하고서 ARR, array죠. array 스플릿 한 다음에 공백 없이 각각의 음절별로 이제 잘라주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int 크기는 10으로 잡은 이 count라는 배열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포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ARR은 아까 그 ABC의 결과값들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랭스를 잡아주고서 각각의 값을 훑어보게 되면은 맨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1의 자리 말고 가장 큰 자릿수부터 해갖고 각각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RR.i라고 하는 이 자릿수에 있는 숫자가 0인지 1인지 해서 9인지까지 이 if문을, 다중 if문을 통해서 카운팅을 해주게 되고요. 이 결과값 자체를 또 다시 포문을 돌려서 순서대로 출력이 되게끔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스트링 배열을 사용을 했지만 다르게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자, 보시면 텍스트라는 스트링 객체 자체에도 length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캐릭터 값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int count new int 10 하고서 뭐 값을 받고 여기서 if문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 array i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text.character at 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0인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캐릭터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넣어주고, 자, 3102 3102 000 200 000 200 해갖고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가 더 빠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니까 스트링 배열을 사용했을 때보다 메모리는 좀 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시간 자체는 좀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뭐 별반 차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문제입니다. 두 자연수 a와 b가 있을 때 a, b를 나눈 나머지는 여기 이미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예를 들어 7, 14, 27, 38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 2, 0, 2이다. 수 10개를 입력받은 뒤 이를 4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데 서로 다른 값이 몇 개 있는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우선은 1000보다 작고 의미 아닌 정수를 입력을 받게 되고요. 각 수를 42로 나눈 나머지는 그대로 나와서 출력엔 개수 10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후보군 숫자들이 다 42로 나눴을 때 똑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1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052번 문제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캐너로 우선 값을 받게 되는데요. 리스트라고 하는 크기 10개의 인풋 값을 받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42 크기의 체크라고 하는 또 인트 배열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42라는 값은 어디서 나왔냐면 42로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 값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42 크기 정도만 있으면 모든 값들을 다 담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ult라고 하는 결과값을 받는 int 타입 선언을 해주고, 폼문에서 0 한 다음에 리스트의 크기만큼 이제 반복문을 돌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list i는 스캐너로 값을 받고, 자, 여기서 이 넘버에다가 42로 나눈 나머지 값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if문이 돌아갑니다. 체크 넘버 하니까 이 넘버의 이 인덱스 자체의 의미는 42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이제 이 체크 넘에 들어가는 이 인덱스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1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우선은 1이 아니다, 이다는 이 밑에 있는 코드를 먼저 봐줘야 합니다. 우선은 이 체크라는 배열에 1의 값을 넣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복된 값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한 그런 if문 값인데 이 부분은 좀 더 다르게 처리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sult 값은 이제 사실 result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count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count를 하나씩 올려주게 되고 이제 한번 올렸던 그 해당 인덱스에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카운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된 값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포문을 모두 마치고 나오게 되면은 모든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바로 카운트만 출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별다른 반래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잘만 처리만 해주면 정답만 나오면은 통과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출을 했을 때 228ms가 나왔는데 지금 자바로 한번 볼까요? 68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한 4배 정도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럼 코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은
버퍼드 리더를 사용을 했고요. 시스템 인을 사용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해시 셋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셋이라는 그 컬렉션을 좀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셋 자체는 이제 중복된 값에 대한 허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전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put 값을 이제 줄을 받아들이면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add 하고서 input 나머지 42로 나눈 나머지 값을 이제 add를 해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미 이 remainder set이라고 정의해 놓은 이 해시 셋에 이 값이 들어가 있다면은 add를 하더라도 중복된 값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false로 아마 값을 return을 해주면서 결과 값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문을 마치고 나오면은 이 해시셋의 사이즈만 바로 출력만 해주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셋을 알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코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원천적으로 풀었던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셋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이제 이 3개 문제를 푸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